참 사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인생 역전의 남은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가는 인생이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오른쪽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왼쪽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긍정적인 미래를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 역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우리 주위에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보아스 사랑의 집 조요셉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본인의 소개를 좀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아스 사랑의 집 원장 조요셉입니다. 원장님, 저희 시청자들이 보아스 사랑의 집이 어떤 곳인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보아스 사랑의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네. 보아스 사랑의 집은 제일 처음 98년도에 창설한 이후에 네.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각 분야별로 하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지적장애 1, 2급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초창기는 알코올 중독자 사역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지적 장애인들이 더 많이 있는 건가요? 29명만 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원장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가서 원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특별히 그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끊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 알코올 중독자들이 네. 아편보다도 더 끊기 힘든 게 네네. 알코올 중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19년, 20년을 병원에 있다 술을 안 먹어도 네네. 한 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또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근데 네네. 술을 안 먹을 때는 정말 얌전해요. 정말 네네. 인간다운 인간이. 그분들이요? 제일 착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알코올 중독이 돼서 원장님 그 어디라 그러죠? 그 보아스 사랑의 집 그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도 뭐 문의가 네. 많이 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450만에서 500만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또 여자분들도 좀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졌어요. 네네.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네네. 그건 뭐 금방 표시는 안 나죠. 네네. 술을 안 먹으면 그간이 전변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정말 믿음을 통해서 네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네네. 이제 끝까지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죠. 네네. 인내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네네. 그 사람들 고치기가 힘들어요. 네. 저희한테도 한 3명이 지금까지 10몇 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이 네네.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럼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은 모시지 않고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지금 같이 네, 생활하고 그게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이제 정부에서 복지 시스템이 바뀌고 네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안정권이 들어가면서 어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지적 장애인으로 네네. 이제 다시 바꿨어요. 네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가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적 장애라서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경우는 90%가 가족이 없는 네네. 그런 사람들이고 뭐 거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네네. 많아요.
원장님 그러면은 그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급부터 한 뭐 6급까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1급, 2급만 하기 때문에 거의 4살에서 7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분이 한 70% 네네. 정도. 70%요? 예, 중증 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뭐 나이는 다양하죠. 우리는 성인 이상이면은 네네. 장애인 그 증명서만 있으면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분들의 그런 삶을 봤을 때 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똥 치워줘야 되죠. 뭐 어떤 그들의 삶을 다 제지해줘야 되고 관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 싶은데요. 네. 뭐 특별한 동기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부유한 네. 집에서 태어났지만 네네. 그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네네. 뭐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동기는 네네. 제가 92년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외면상으로 볼 때는 전혀 네네. 표시가 없는데 네네. 이제 글은 못 읽게 되고 이제 제가 돋보기를까지 이런 돋보기를까지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안 나오죠. 한마디로 시력 검사에서 시력이 전혀 안 나옵니다. 네네. 이제 그래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남을 이제 도와주고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네네. 원장님께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도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설명이 힘든 부분인데 네네. 무조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복지도 사랑 아닙니까? 그쵸. 주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행동을 하든지 심지어는 네. 뭐 10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은 네네. 내가 목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덤비고 해도 네. 끝까지 사랑해주면은 결국 걔들이 또 우리한테 있다가 나가서 죽을 때가 다 되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요?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네네. 병원에 가야 될 때 들어오면 내가 다시 이제 네네. 병원에 이야기해서 다시 걔들을 해서 그러면 보통 한 2, 3개월이면 네네. 소천해요.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네. 정말 그 어떤 보면 참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또 뭐 심지어 부인 자식들한테까지 네네. 버림받고 그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정말 나는 뭐 내 가슴 다 빼놓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서 돌봤을 때 결국 나중에 돌아서기는 해요. 그런데 돌아서기는 하는데 네네. 오래 가지는 못해요. 또 이제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또 다시 원대로 돌아가요. 그럼 거의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제가 그 대부분의 그런 데 계시는 분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막 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막 어디 잡을 수 없게끔 막 그분들이 힘이 너무 많이 세지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되게 이제 술이 많이 쳐가지고 네. 힘들면은 네. 제가 입원을 시켜요. 그 알코올 중독병 정신병원에다가 네네네. 입원을 시켜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 네네. 다시 데려오고. 그러니까 보아스 사랑의 집에서도 좀 심각한 사람들은 예, 예. 병원으로 다시 이송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입원을 시켜서 네.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정상이 되면 또 와서 네. 한 5, 6개월 또 정상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술 한 잔만 딱 들어가면은 그냥 또 시작이에요. 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대개 보면은 내 말은 잘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이죠, 그죠? 그쵸. 그럼 뭐 야단치면 수긍하고 그러지 말아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돌봐주면은 네. 그 사람들이 또 그만큼 네. 고맙게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좀 났어요. 근데 제가 보아스 사랑의 집,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는 이 장소의 이름처럼 정말로 사랑이 많은 장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장소에서 회복된 사람들, 치유된 사람들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그 알코올 사역을 하면서 치유됐다고 꼭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많은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나이가 네네. 65세, 뭐 70 가까이 돼서 네네. 자기가 더 이상 뭐 세상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조용하게 네. 운명하는 날까지, 소천 날까지 조용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지금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위에도 알코올 중독인 분이 이렇게 술만 먹으면은 칼이라든가 흉기를 가지고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원장님 말대로 술을 딱 깨고 나면은 너무 멀쩡해지니까 그렇죠. 막 잘못했다고 빌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병원에 보낼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요. 네. 그런 이제 조용한 사람들, 평소 때 성격이 조용한데 네. 내면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어떤 반항, 네네. 가정에 대한 반항, 네네.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반항. 네네. 근데 그걸 다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네네. 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거는 치유받아야 되는 일이 맞죠. 네. 그렇죠? 네. 잠깐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서 아빠나 부모나 자녀분들이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술 먹을 때는 난폭해도 술 먹지 않을 때는 너무 조용하고 안쓰러우니까 그런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조언보다도 이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인내심으로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거의 우리한테 오는 수준들은 보면은 이미 가정은 깨진 가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녀들이 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 학생들은 이제 어린애 그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그 네네.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거의가 다 형제들도 그렇고 거의가 다 돌아가셔도 와서 시체를 볼 생각을 안 해요. 그 뭐 워낙 속을 새겼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예. 그 어떤 분은 뭐 좀 괴람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쵸. 살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리고 돈 있을 때는 흥청망청 뭐 다른 데 외도하고 이래서 네네. 정말 아버지라 그러면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네네. 뭐 원장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안 옵니다. 네네네. 그 실질적으로 돌아가다 안 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내라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네네. 세상이 어떻게 될까 네네. 걱정이 좀 되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원장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복지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하다 보면 건물도 생긴다, 돈도 생긴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 이제 네. 양주에서도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네네. 이제 후원이 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제 거의 후원금이 없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우리 이제 생활은 이제 그 90%가 생활 보호 대상자예요. 네네. 그 돈하고 정부에서 이제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임금들이 지원이 되고 네네.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자라고. 네. 그다음에 후원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네네.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큰 데서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설이 보기 너무 깨끗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원장이 너무 돈이 많게 보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네. 왜 끄죽만 보느냐 내면을 네네. 봐라 과연 그쵸. 복지를 하는 사람이 네네. 그럼 올해 와서 요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만큼 네네. 지원이 돼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놀랄 정도로 잘 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럼 맨날 여기 원장이 꾸적거리고 있고 잠바 있고 네네. 이렇게 해서 그럼 구걸을 하면 되겠느냐. 네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원치 않는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어쨌든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독자자는 좀 어필이 가난하게 보여야 되는데 네, 그렇죠. 불쌍해 보여야 되고 불쌍해 막. 보여야 네. 되는데 나는 그걸 적극 반대입니다. 네. 왜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느냐. 있는 대로 해주고 네.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네, 그건 네. 안 받습니다. 네, 정말 네. 내면을 보십시오. 끄적만 네, 네. 보고 막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나고 네. 이런 것만이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 사람이 네. 복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고 그쵸. 얼마나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잘 먹이고 깨끗하게 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저는 후원이 거의 없습니다. 헌금 후원. 아. 그래서 그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네, 네. 그나마 그 시골에서 새마을 분야 같은 데서 김치도 담아주고 아. 또 내 아시는 분이 그 비닐하우스 하면서 네, 네. 이제 농작물도 주고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데 지금까지 견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건물을 짓는다, 땅을 산다, 네. 뭐 이런 거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누가 또 아. 뭐 가난하게 보여서 땅이라도 기증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네. 한 달에 300만 원 건물세를 내고 아, 그렇게 많이 내요? 예. 그렇게 오랜 시간 지금 그 일을 하셨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임대로 그 일을 하시는 제가 좀 거예요? 부족해서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면은 정말 남들한테 어떤 그런 동정의 이미지보다는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이 가야 될 손길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그런 것도 들거든요. 많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네네. 도와주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쵸. 있는 데는 더 도와주고 그죠. 자기 큰 데는 이러면, 많이 가고. 도와주고 그럼 네. 그게 복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뭐 그게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네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은 네네네. 이제 되겠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고비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거룩구만 있고 더럽게 있고 뭐 애들 더럽게 하고 냄새나 그렇게 보냐면 누가 봐도 깔끔하게 들어오면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원을 못 받는지도 몰라요. 실제 내면적으로는 어려워요. 그쵸. 근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좀 느껴야 된다. 네네. 깨끗한 데에서는 과연 진실로 운영을 하느냐. 그쵸. 더럽게 해놓고 뭐 이런 그쵸. 이야기하면 또 후원 다른 위주로만 하느냐. 후원은 많이 받으면서 자꾸 더럽게 하면 네네. 안 되잖아요. 네네. 요즘은 뭐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이 많으니까 이제 네네. 법인만 되면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네네. 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내 건물, 내 땅, 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얼마만큼 뭐 1년이면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네네. 있어야 돼 법인이 네네네. 되는데 네네. 뭐 솔직히 뭐 지금까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아, 그러셨구나. 아, 제가 지금 들으면서 실은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밝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랑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보아스 사랑의 집에 진실되는 후원자가 만약에 누군가 나타난다면은 혹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을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제일 힘든 부분이 또 뭐냐면요. 네네. 얘들이 아파서 우리 식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네. 간병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간병이 거의 하루 간병하는데 7, 8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그런 네네. 제도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국가에서 네네. 불충분한데 앞으로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큰 수술을 했을 때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네. 또 하나 굉장히 힘든 일은 네네. 안 받으려 그래요. 어. 병원에서 왜 힘드니까 네네. 말도 안 통하죠. 또 안 그러면 막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죠. 그쵸. 그러니까 막 그런 문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예 중에 혹시 한 가지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병원 갔는데 수술 못 받고 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면. 네네. 이제 지적 장애인이 네네.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폐도 있고 네네네.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이제 뭐 저한테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이제 남의 음식을
딱 보면 그냥 뭐 이렇게 그 고양이가 음식 집어 먹듯이 네. 탁탁 그냥 옆에 그 손으로 집어 먹어버려요. 네. 그럼 병원에 가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묶어놓지 않으면은 그쵸.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없다는. 네. 그래서 한 날 병원에 갔더니 묶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막 속이 상해서 도로 데리고 왔는데 네. 그 몸이 이제 아픈데 병원에서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래서 묶어놓으면 좋다는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입원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들죠. 의료 부분에서. 그쵸. 그다음에 뭐 아까 지대한 간병료 같은 거라든지 또 기저귀 같은 거라든지 네네. 그게 뭐 물론 다 이렇게 뭐 정말 사명을 사랑을 해서 뭐 나무 똥 치우는 걸 냄새 안 나게 치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쵸. 이해는 네네. 가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일 힘들어요. 아, 그러면은 기저귀 같은 거나 그런 부분도 이제 후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도 생필품에 대한 우리가 것들. 대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대어줘야 되고 이제 뭐 수술비 같은 크게 네네. 나면 근데 웬만해서는 우리 그 어른 애들을 입원시키기가 네네. 병원 자체에서 받기를 좀 꺼려해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네네. 그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간병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에도 너무 케어하기 힘드니까 네네. 서로 문제가 있어요. 병원물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게 숙제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작은 질병은 얼마든지 주위에서 도와줄 분들이 있지만은 큰 수술이나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큰 병원을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네요. 큰 병원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아,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이 지적장애라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세요. 네네. 그 한 번씩 성질이 났을 때는 뭐 정말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네네.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당해도 예, 그렇게 힘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묶어놓고 의료를 하게 되면 걸리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 그것도 표현이 안 되니까 네. 본인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걸 이제 뭐 일주일 한 달에 쭉 이렇게 해서 그 병상 일지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네네. 이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네. 의사가 참조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쵸. 그럼 뭐 네. 잘못되면 또 죽을 수도 있고 말없이 이제 가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방법이 안 써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예, 있으니까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뭐 어떤 지금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네. 좀 정부에서는 뭐 법인이고 이렇게 잘 옛날하고 틀려서 잘 네네. 많이 도와주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개인 시설에까지 미치지를 못한다. 네네. 또 구석구석이 정말 찾아다니는 복지 네네.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복지방송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알고 보면은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일을 우리 조요셉 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효수 원장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조금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정말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관심과 후원이 있다면 우리 보아스 사랑의 집에 더 큰 사랑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역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